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과거에 분석했었던 코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은 이제 앨리스 코인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세로줄 보라 색깔이 있는 부분이 업로드를 했었던 날짜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경과했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꾸준히 좀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앨리스라는 코인 자체가 아직 게임이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펌핑이 좀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펌핑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출시 시기와 사실상 이제 앨리스 코인이 사용처가 있을 때 의미가 있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량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 날봉 핵심 지저 영역에서 정확히 리테스트가 왔고, 이 채널 하단에도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반등이 와가지고 0, 1, 2를 했었을 때 1대1 값까지도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위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웨이브는 목표값까지는 도달했고, 그 이후로 이제 저항받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조 쪽에서 지지받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저는 단기적으로 매수받기는 좋은 자리처럼 보이기는 해요. 여기서 이제 고점 부분에서 저항받았던 자리면서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저항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겹치거든요, 이 구역은. 이 날봉 보조 지저랑 상관없이 이 구역은 깨지면 좀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은 가장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움직임은 목표가까지는 도달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봉 핵심 지저까지 못 내려왔죠. 대신에 이 추세를 이탈을 했을 때 추세 저항선이었던 걸 이제 추세 지지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서 매수를 받았으면 됩니다. 물론 제가 분석하기 이전에 반등이 나온 거라서 그 이후에는 이런 그냥 보조 지저선에서 매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죠. 정말 꼭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왁스도 그때 분석을 할 때쯤이, 분석을 하기 전날에 이제 여기까지 목표값을 도달을 또 한 번 했었고 뚫고 마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보조 지저 아니면은 핵심 지저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매수자로서는 날봉 핵심 지저까지 기다려야만 했을 텐데, 그러면 매수를 받지 못했겠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매수를 받을 수 있었던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확대를 좀 해보면 이 구역을 뚫고 나서 이날도 뚫었어요. 이날부터 뚫었기 때문에 리테스트 때 매수를 받으면 됩니다. 이 최상단에서 제가 무조건 받으라고 했죠. 웬만하면 최상단에서 무조건 한 번은 받고 최하단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받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쨌든 매도 타점은 안 알려드렸지만 이런 구역이 꼬리 끝은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역이라고 했죠.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은 됐었을 것 같네요. 보라코인 역시 이 업로드를 한 전날은 날봉 핵심 지저 영역을 뚫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손절을 하면 됐고, 다시 이제 재매수를 받을 수 있었던 구간은 다시 여기를 뚫었을 때 여기서 충분히 매집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구역에서 매수를 했었거든요. 저희 주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매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구역을 또 뚫었어도 뚫고 이제 리테 때 또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못 산 사람들은 여기서라도 살 수 있었어야 했죠. 그래서 저는 300원에 사서 380원에 다시 팔으라고는 얘기는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익절한 사람들이 또 단기로 먹을 수 있는 자리로 300원에서 또 380원 단타로 그냥 먹으라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다시 이제 또 얘기를 했던 게, 아마 이걸 뚫고 올라갔어도 이번엔 지지받는다라기보다는 여구역, 보조지저 쪽에서 차라리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매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투로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좀 짧게 가져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올라온 게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손절 범위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죠. 리스크가 없죠. 카바는 여기 구역을 뚫고 나서 사실 매수 자리, 매수 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 존이었지만 손절 라인까지 결국에 얘도 똑같이 내려갔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보통 이런 손절이 생기게 되면은 더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아래서 이제 추가 매수를 받으시면 되는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건 좀 아깝긴 하네요. 이게 이제 최신 트렌드를 가지고 만든 건데 여기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계속 매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렇게 뚫고 올라갔을 때 하반은 매수해도 충분하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파동 그렸던 거 1, 2, 3, 4, 5랑 안에 있던 1, 2, 3, 4, 5 이 두 개의 파동은 아직 깨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어요. 퀀텀 역시 잘 가고 있습니다. 뚫고 나서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사실 이거를 그때 방송을 하고 나서 매수를 좀 받고 싶었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유가, 이제 퀀텀이 반감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반감기 가까워져서 매수를 받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두 달 전에 저는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때 조정이 나오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뒤로 생각을 했었던 게, 한번 쏟으면 쏟는 게 계속 이어서 이런 식으로 쏟는 그런 그림, 비트가 말 그대로 안 좋아지는 상황이죠. 이거는 단순히 코인 자체가 그렇게 내려간다라기보다 비트가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쏟는 건 쏘기 전에 오는 하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 그림이 나오면 그 밑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그림이 나오고 다시 올라오면 매수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릴 거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여기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러면 가장 수익률은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차트의 흐름대로 가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대로 가면 충분히 그 다음 흐름도 예상한 대로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갔었고, 최고점에서 팔았어요. 22,000, 21,700원인가? 이 부분에서 물량을 다 팔고 지금 리테 중이라서 다시 매수를 들어간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호재 발표하는 7가지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퀀텀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던 7가지를 이제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한 다음에 뭐 하루나 이틀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 개씩 공개를 하는데, 저는 좀 거기에 좋은 내용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불러댄 글자를 파악을 해서 미리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7가지 내용을 다 들었을 때는 별로 중요한 게 없었어요. 어떤 리브랜딩으로 네임이 바뀌는 것도 없고, 액면 분할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뭐 웹사이트가 바뀐다 뭐 그런 사소한 것들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호재빨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재빨이 끝났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뚫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호재 때문에 이렇게 이틀 동안 양봉을 찌른 거라고 한다면 다시 내뱉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 그래도 이 지저추 분석을 했으면 전략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들고 있습니다. 도지 역시 이 날봉 핵심 지저에서 채널 중앙, 이 채널의 미드선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개는, 저항선이 두 개가 한 번에 쉽게 뚫지는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역을 뚫고 좀 지지를 받아줘야 앞으로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디센트럴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올랐죠. 하지만 이거는 업로드한 시점에서는 사실 매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퀀텀을 매수 받은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제 횡보 구간에서 어떤 다른 이유가 좀 필요를 했어요. 하지만 이 지저추로는 매매할 수 있었던 구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매수를 받은 사람들만 갖고 갈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네요. 이런 구간을 뚫고 지지받고 간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더 그 이상을 올라가 가지고 보조해서 지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산다는 것 자체는 좀 저는 안 사거든요. 절대. 여기는 아무리 다음날 호재가 있고 내일 당장 30%가 오른다라고 얘기를 누가 해줘도 저는 이런 거 안 삽니다. 절대 안 사요. 그래서 이거는 업로드 시점 이후에서는 절대 매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도도코인은 이 구간 자리가 사실 매수 자리였고, 그 이후에는 날봉 핵심 지저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채널, 하락 채널을 뚫게 되면은 매수를 받는 게 가장 좋죠. 이것도 저항은 보조에서 정확히 나왔는데 맥시멈 자리도 어떻게 보면 딱 정확히 떨어졌죠. 1.9달러 정도에. 이제 이거는 매수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여기 하락 채널에 닿을 때, 이런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은 매수 받기는 좋죠. 그 전까지는 뭐 이건 건드릴 필요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구역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또 매물대 구역이기도 하네요. 여기는 좀 사기에는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비트 조정 같은 거를 할 때 충분히 알트기 때문에 떨어져서 뭐 이 정도 내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리면 한 10% 정도 괜찮긴 하네요. 와지르 X 역시 아마 제가 이거를 찍었을 때 이걸 뚫냐 마냐 이러고 있었던지 뭔가 살짝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여기 구역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고 다음 날 이 채널을 리테할 때 매수를 받았으면 됩니다. 여기 구역이 이제 채널 상단을 찍고 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매수를 받았으면 최소 이제 2구역, 1차 익절을 2구역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원하는 목표값 최대치는 여기, 그 다음에는 뚫고 올라가서 다시 재매수를 받는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익절을 한번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정도 되겠네요. 플로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플로우가 이렇게 내려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매도 폭탄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댓글로 누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댓글로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디서 지지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거든요. 아마 플로우 동영상 업로드 올린 거에 댓글을 좀 보시면 제가 이 15,170원에서 13,900원까지는 내려갈 거다. 매수를 받을 거면 여기서 받아서 물을 타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유튜브 댓글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이 자리까지 또 왔죠. 이거를 했었으면은 여기에 물리셨다고 하더라도 탈출이 아마 본절로는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매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플로우는 어쨌든 잘 가고 있어요. 1차적으로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져가지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면은 익절했던 금액을 투자를 하셔도 되죠. 전액 익절을 여기서 하고 나서 플로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트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오 역시 지금 이렇게 매수 지지가 여기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아마 이때 얘기를 방송을 하면서 이 자리가 오면은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보면 아마 제가 웬만하면 차트를 다시 안 건드려서 여기에 이제 매수 지지 있는 거 보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딱 우선 이 구간까지 왔고 지금 이제 저항을 좀 받고 있지만 여기까지는 아마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도 크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저점을 잘 잡은 것 같아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2차 익절 구간까지는 냅둘 것 같습니다. 최소 1대1 자리인 이 부분 지금 딱 생각을 했었을 때도 여기가 보조 저항 자리거든요. 이 구역이 여긴 거 보면 여 일자리까지는 여기서 이제 부분 익절 정도 매수를 받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1차적으로 부분 익절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익절을 보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매수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얘처럼 이번에 지지 받을 때 매수를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스텔스 역시 지금 아주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차트대로 잘 가고 있고 이제 여기를 뚫으면 사거나 아니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보고 사면 되거나 였는데 결국엔 여기서 못 뚫고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기다린 자들은 충분히 매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매수받기 정말 좋은 자리죠. 여기 구간에서는 스택스도 조금 기대가 되네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채널 상단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스택스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남은 것들 전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수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이렇게 분석을 했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매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손절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매도를 해야 될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내가 정말 지금 이 차트를 딱 보고 진입을 해야 한다면 아니면 진입을 했다면 언제 팔아야 될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구역 오면 매수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오해하셔가지고 이거 지금 방송하는 거 자체에서 지금 이거 매수 받아야 돼라고 한 거를 지금 매수 받으세요로 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리딩을 하려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서 월급 부분으로는 돈을 모으지 못할 거라고는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거에 뭐 과거에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전 앞으로는 좀 더 그게 심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돈을 벌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어떤 방식이 됐든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 좀 넘어오게 된 계기가 된 거고 전업 투자자들은 전업으로 그냥 계속을 하면 되지만 일반 투자자 월급을 가지고 어느 정도 퍼센트 비율을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 수 있을지 그런데 그 돈을 벌고 싶다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방식으로 매수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정보, 곧 있으면은 뭔가 실적 발표를 해요. 아니면 앞으로는 이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뭐 대선 관련 종목이에요. 하면서 사는 것들은 이런 중간에서 사게 되면 그 흔들림조차 여기서만 한 2, 30% 움직이는 그런 무빙 자체가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치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장기 투자를 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믿고 했다라고 하면은 20%가 내리든 30%가 내리든 전혀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가치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더 내려갔고 그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가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었는데 가치가 있다라고 오판단을 한 거겠죠. 결국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지저추 매매법은 일반인들이 배워서 쉽고 따라하기 가장 좋은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술적 분석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다 배워봤지만 업로드는 무조건 이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컨셉 자체가 일반인을 위한 투자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잡담은 그만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뵐게요.